여러분, 운동도 하고 비타민도 챙겨 먹고 정기 검진도 꼬박꼬박 받으시죠? 그런데 잠시만요. 솔직히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예전보다 더 건강해지셨나요? 아니면 혹시 그 어느 때보다 더 조용히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건강해지려는 우리의 노력과 실제 우리가 느끼는 감정 사이의 이 기묘한 단절, 그 핵심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라는 건 다 하고 있는데 왜 기분은 점점 더 나빠지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건강 앱을 더 설치하고 더 많은 검사를 받고 더 많은 영양제를 살수록 사실은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어서 이익을 얻는 어떤 거대한 시스템에 더 깊이 의존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자, 이 슬라이드에 있는 숫자 2배.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말이죠. 2000년에서 2020년 사이 딱 20년 만에 전 세계 의료비 지출이 2배로 폭증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건강과 웰빙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뭘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만성질환과 정신적인 불안은 오히려 계속 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은 더 쓰는데 우리는 더 아프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 이상한 현상의 본질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요. 현대 건강의 역설, 그러니까 어떻게 건강이 진정한 돌봄이 아니라 구독 형태로 포장된 불안이 되어버렸는지 그 현실을 좀 들여다볼게요. 이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건강한 사람은요, 더 이상 병원에 가거나 약을 살 필요가 없죠. 반복적인 수익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아플까봐 두려워하고 내 몸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돈을 쓰고 구독하고 시키는 대로 따르게 되죠. 이 슬라이드가 그 비즈니스 모델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한쪽은 치료된 환자, 다른 쪽은 관리되는 환자. 치료된 환자는 내 잃어버린 고객입니다. 하지만 관리되는 환자는 바로 지속적인 수익원이죠. 결국 이 시스템의 성공은 여러분의 건강이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의존하는지로 측정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의존성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비즈니스 모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두 번째 섹션, 질병 위에 세워진 시스템에서 바로 그 작동 원리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영국 의학 저널에 실린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목표가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책을 계속해서 소비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건강하지도 않은 상태, 딱 그 정도로만 아픈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 그래야 계속 돈을 내고 구독을 할 테니까요. 이 표를 보면 이게 다 명확해져요. 되게 흥미로운데요. 전통적인 의료 시스템은 뭘 파느냐? 두려움을 팝니다. 반면에 웰빙 산업은 희망을 팔죠. 파는 물건은 달라 보이지만 목표는 똑같아요. 바로 고객 유지, 즉 의존성을 판매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거 너무 극단적인 주장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건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섹션에서는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무려 1975년으로요. 이 문제에 대한 경고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있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죠. 웰빙이라는 단어가 지금처럼 유행하기 훨씬 전인 1975년에 이반 일리치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쓴 의료의 복수라는 책에서 바로 이 시스템적인 변화에 대해 날카롭게 경고했습니다. 거의 예언가 수준이었죠. 일리치가 제시한 핵심 개념을 꼭 알아야 하는데요. 바로 의원병, 영어로는 아이에트로제네시스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간단히 말해서 치료를 하려다가 오히려 해를 끼치거나 새로운 병을 만들어내는 현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치료자에 의해 발생하는 해악인 거죠. 일리치는 이 복잡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세 가지 종류의 해악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임상적 해악, 두 번째는 사회적 해악, 그리고 가장 깊고 무서운 단계인 문화적 해악입니다. 이 그래프는 그중에서 임상적 해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충격적으로 보여줍니다. 보세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 결과인데요. 2020년 미국에서 사망 원인 3위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의료 과실이었습니다. 심장질환, 암, 그 다음이 의료 과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야 할 바로 그 의료 행위가 주요 사망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까지는 시스템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를 끼치는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럼 네 번째 섹션에서는요. 일리치의 주장을 따라서 이 시스템이 단순히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걸 넘어서 우리에게서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빼앗아 갔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힘을 약화시켰는지에 대해서요. 자료에 따르면 현대 건강 시스템은 우리에게서 이 세 가지 아주 근본적인 권리를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첫째, 내 몸을 스스로 이해해야 할 권리. 둘째, 나 자신을 돌볼 권리. 그리고 셋째,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권리. 이 세 가지요? 이게 현실에서 뭐를 의미할까요? 바로 이거죠. 우리는 이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그러니까 직감을 무시하고 의심하게 됐어요. 그리고 전문가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기 관리를 외주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심지어 고통이나 노화, 죽음 같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조차도 뭔가 잘못된 의료적 실패로 취급하도록 배우게 된 겁니다. 이야기가 좀 암울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섹션에서는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걸 넘어서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빼앗긴 우리의 건강 주권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그 길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앞으로 나아갈 길이 시스템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조용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 시스템에서 빠져나오는 것.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료가 제시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또 실천 가능합니다. 첫째, 질문하기입니다. 어떤 의료적 개입이든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둘째, 당신의 몸으로 돌아가기. 외부의 정보보다 내 몸의 타고난 지혜를 믿고 잠, 호흡, 움직임 같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 그리고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거죠. 일리치의 이 말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건강한 사회는 더 많은 약을 가진 사회가 아니라 약이 덜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사회이다. 그렇죠? 목표는 끝없이 치료받는 게 아니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진정한 건강은 우리가 돈으로 사는 상품이 아니라는 것. 그건 우리가 되찾아야 할 내면의 신뢰 상태라는 거죠. 소비자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내 건강의 주체적인 개인으로 돌아가는 것. 바로 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도발적인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스템은 여러분이 아픈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더 이상 자신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